안녕하세요. 2024년도 가을 교토여행 기록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교토여행은 교토의 밤 산책자라는 이다혜 기자님의 책을 가이드로 삼아 하루카 열차를 타고 첫날에는 헤이안 진구를 갔는데요. 이다혜 기자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교토시청에서부터 헤이안 진구까지 쭉 한번 걸어가 봤어요.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가는 길이 참 좋았습니다. 작은 소품샵들도 많았고 그래서 가방이 좀 묵직해졌지만 소품샵들마다 바깥에 있는 명함들이 예뻐서 줍줍했습니다. 헤이안 진구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1895년도에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요. 저희가 갔을 때 마침 해질녘이어서 노을에 비친 건물의 그림자, 나무들, 하늘, 물에 비친 그림자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왜 가을의 교토인지 또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헤이안 진구. 우연히 들렀던 카레집이 너무 좋았는데요. 베지터블 카레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교토가 야채들이 참 맛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곳은 교토의 니조성 근처에 있는 시라카와라는 카레집입니다. 이포도 차호라는 아주 유명한 찻집을 또 방문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사샤가 좋아하는 호지차를 꽤 많이 샀어요. 그 옆에는 모찌와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티크 벨이라는 빈티지 가게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이곳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빈티지 그릇들, 그림, 신기한 물건들.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람의 치아도 팔고 있더라고요. 교토는 패브릭 디자인도 참 유명한 곳인데요. 다양한 디자인의 패브릭 동전 지갑 샵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곳곳에 신사들도 많았는데요. 교토라는 도시가 뭔가 판타지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런 신사들이 많아서인가 싶었습니다. 동네 플리마켓에도 방문해서 저는 그릇 몇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에이칸도에 왔습니다. 에이칸도에 방문했습니다. 표가 참 예쁘죠. 에이칸도 절은 정말 신기한 구조의 건물이었는데요. 제 느낌은 뭔가 왕궁과 절이 합쳐진 느낌? 이곳에는 7,000그루의 단풍나무가 있어서 교토 최고의 단풍 명소라고 합니다. 올해는 여름 늦더위가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그래서 단풍철도 좀 늦게 찾아왔다고 해요. 저희가 갔을 때 완전 단풍이 완연하게 들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 이 에이칸도의 정원에 있는 이끼가 참 좋더라고요. 에이칸도에는 이 정원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차와 모찌를 즐길 수 있는 노점도 있었어요. 교토는 도심지가 아니면 어디든 시내와 계울물, 강변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좀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에이칸도 정원에도 이렇게 물길을 내어서 아주 예쁜 개울이 있었습니다. 이끼 위에 떨어져 있던 나뭇잎들, 나무 그림자가 참 아름다웠던 에이칸도였습니다. 여기는 에이칸도 바로 옆에 있는 난젠지인데요. 젠 스타일의 정원, 그리고 좀 더 빨갛게 단풍이 든 나무들이 많았고 날씨가 좋아서 하늘도 참 예뻤어요.
난젠지 입구에 있는 정원 앞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난젠지 정원 입구를 지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아주 아기자기한 연못, 징검다리, 대나무 숲이 있는 판타지한 정원이 나타납니다. 이 영상에는 그 감흥이 다 담기지가 않는데요. 아마 직접 가보시면 우와 하실 거예요. 정말 판타지한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1년 정도만 승려가 되어서 이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사계절을 다 이곳에서 보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뭘 저렇게 찍고 있나 해서 봤더니 몰 웅덩이였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약수터 같은 곳이었을 것 같아요. 연못 속에는 형형색색의 비단잉어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여름이 되면 연꽃들이 다 피어서 비단잉어들과 함께 볼 수 있는데 참 궁금해졌어요. 이 녀석들이 관람객들한테 먹이를 많이 얻어먹었는지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입을 계속 뻐끔거리더라고요. 난젠지를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수로를 따라서 가는 길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보니 옛날에 철도자리였던 길이 이렇게 있었어요. 봄이 되면 이곳엔 벚꽃 나무들이 벚꽃이 활짝 펴서 웨딩 촬영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저희가 간 날도 신랑 신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철길을 쭉 따라서 한 20분 정도를 걸어가면 또 시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철길을 따라서 놀기도 하면서 저희는 그릴 고다카라라는 유명한 경양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줄이 정말 길어서 한 40분 정도를 기다렸어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오므라이스를 먹어보았습니다. 60년대에 개업한 이후로 한 번도 레시피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그 고집이 느껴지는 아주 클래식한 오므라이스였습니다. 이곳은 무라카미 가이신도라는 117년 된 전통 양과자집인데요. 인테리어나 과자의 모양 등등이 그 시대 때의 모습을 정말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안 케이크가 유명하다고 해요. 또 가는 길에 이런 그릇 소품샵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사고 싶었지만 짐이 또 무거워질까봐 양초를 하나 샀어요. 결국 뭘 하나 또 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카모가와 강변에서 그릴 고다카라에서 샀던 타마고 샌드를 먹었어요. 그리고 노날콜 맥주를 사서 기온 근처에서 또 먹었죠. 다음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이틀간 알찼던 교토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하루카 열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와서 교토에서 샀던 여러 가지 물건들, 선물들을 쫙 펼쳐놓고 한번 봤는데요. 역시 저는 아주 자잘자잘한 아기자기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 그릇 소품샵에서 샀던 오르가닉 양초예요. 그리고 나무젓가락, 빈티지 가게에서 샀던 그릇들,
그리고 사샤랑 같이 먹으려고 산 모찌. 호지차랑 먹으니까 참 맛있었어요. 포장지도 예쁘죠? 그리고 플리마켓에서 샀던 그릇인데요. 꽤 좋은 가격에 사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포도차호에서 샀던 호지차. 그리고 디자이너 소품샵에서 샀던 캘린더. 좀 더 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선물 드릴 거예요. 이거는 가이신도에서 샀던 양과자. 이건 선물 드릴 거고, 이거는 소품샵에서 샀던 여러 가지 모양의 엽서들, 가을 분위기가 나는 거랑 겨울 분위기, 그리고 메모지, 엽서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샀어요. 친구들한테 편지도 쓰고 저도 쓰고 하려고요. 이거는 봄에 써야 되겠어요. 실은 여기에 없는 선물들도 조금 더 있습니다. 츠타야 서점에서 샀던 뱀 모양의 작은 도자기 인형인데요. 이렇게 속에 내년 운세가 적혀져 있는 쪽지가 나왔어요. 내년도는 뱀의 해죠. 다행히 운세가 좋다고 해요. 이번 교토는 2번째 방문이었어요. 이번 방문 때도 역시 교토의 골목골목들, 다양한 집들, 그 집 앞에 놓여 있었던 식물들, 화분들, 또 작은 소품들, 어찌나 다양하고 가지각색인지 교토의 오래된 골목들을 다닐 때마다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천년 동안 일본의 수도이기도 했고, 또 비교적 전쟁의 피해를 덜 겪어서 오래된 신사와 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오래된 장소를 방문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잖아요. 교토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년에는 오사카 엑스포가 열려서 아마 더 방문객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봄이나 여름, 다른 계절에 한 번 더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